여러분들 혹시 고려인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네, 19세기 후반 현재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의 그 소중한 동포들입니다. 150년 동안의 이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인식으로 계속해서 차별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동포 고려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사하고 활동한 우리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키스파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벌써 11월이 돼버렸네. 이렇게 1년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20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할 텐데. 내 친구들도 여기 있고 엄마도 아빠도 다 여기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만 하시지만 한국 땅에 제대로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고려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해. 앞서 상황극에서 나온 인물은 바로 김율리아입니다. 이 학생은 저희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녀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만 19세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그녀가 바로 고려인 4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키스파에서는 고려인의 권리를 신장하여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래 친구 만들기 행사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저번에 말했던 발표 수업 오늘 진행할 건데 우선 문제인식부터 진행합시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저요! 제가 할게요.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이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있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도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사람도 있어요. 일제감정기 이후 이들의 일부는 한국으로 다시 귀환하고 있어요. 하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고려인 4세부터는 동포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고려인은 수십 년을 타지에서 정착해 살아온 탓에 이미 러시아 등 다른 문화에 익숙해진 상태이고 대체로 한국어의 서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은 고려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알기론 전남외고의 키스파라는 곳의 학생들은 재외동포에 대한 참고활동 중에 우연히 고려인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고려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도 고려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려인의 체류 문제나 미흡한 교육 지원 문제, 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고려인의 정의, 고려인은 우리의 동포가 맞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또 저는 고려인들의 현실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바로 여기 광주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때 제가 만나보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하지 못했고 제 질문에 러시아 말로 대답하는 바람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인터뷰했던 광주 고려인 마을의 관계자분께서는 교육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고려인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이 밖에도 저는 인터뷰를 통해 고려인들이 취업을 할 때 비자가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아이들이 한국의 학교를 입학했을 때 적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무엇보다도 고려인을 향한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려인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 채린이가 아주 잘 말해줬네요.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국내 고려인의 수는 실제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최근 관련 법안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는 사람?
네,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고려인 4세 이하가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았었던 2018년부터 고려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고려인 3세까지는 재외동포지만 고려인 4세부터는 재외동포가 아니라는 사실에 엄청 놀랐어요. 왜 그러는 걸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2019년 7월 아주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 고려인 4세, 5세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재외동포의 인정으로 체류를 일정 기간 보장하고 고려인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 고려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고려인의 삶은 완벽해졌네요? 뭐가 문제죠? 그러나 개정된 법률도 일자리, 교육, 체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고려인들은 취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려인들의 평균 임금은 낮고 근무 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고려인 중 30%는 부당해고의 경험이 있고 27%는 임금 체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취업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혹시 그런 국적 취득 문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맞아요. 고려인들의 기하 시험, 즉 국적 취득 시험에 합격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일정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그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시험 응시 자격부터 어려움을 받는 실정이죠. 그럼 고려인의 교육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 역시 다문화 지원과 외국인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인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군요. 고려인 특별법의 개정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또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네요. 그래요. 유연이가 아주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렇다면 유연이가 말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려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4년 전에 한국에 왔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안 학생들도 저와 같은 어려움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어요. 제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3가지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재외동포청 설립, 교육 환경 개선,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리안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기관에 와서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가족도 힘이 되어준 사람도 없는 고리안들은 돕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부를 새로 만든 것은 보니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설립된다면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승아 말대로 재외동포청을 만들게 되면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재외동포들의 고민들이나 혹은 생활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맞아요. 제가 2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바로 한국어 교육 확대예요. 저도 고리안 학생들처럼 청소년 기에 부모님들과 살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어 교재에 나오는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웠던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어 교재는 이주 결혼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저는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어 교재는 직장인, 청소년, 주부 등의 다양한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제작한다면 한국어 교육에 있어 재외동포들의 빠른 발전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청소년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단연 방과후 시간일 테니까요.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 시간에 이중 언어 강사를 지원하여 방과후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 고려인뿐만이 아닌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재외동포들이 사회 내에서 느끼는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한계도 줄어들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저는 배지나 스티커를 만들어서 고려인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보며 고려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현대인들이 미디어 매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SNS를 통하여 고려인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과 함께 고려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고려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친구들, 고려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인식은 개선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다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고려인 부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승아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네요. 그러고 보니 전남일고 키스파에서는 이러한 공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 아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 제가 또 저희 반의 유일한 키스파 부원 아니겠습니까?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저희 동아리는 약 2년 전부터 고려인의 인권과 관련된 심층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려인에 대한 더욱 생생한 이해를 위하여 광주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을 방문하고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죠. 그리고 이를 통해 고려인 마을의 교육적, 경제적 지원이 많이 미흡하다는 점과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고려인들 모두는 한국과의 조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더불어 이 활동은 저희 동아리와 광주 고려인 마을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 고려인 마을의 책임자이신 이천영 목사님을 학교로 1일 강사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고려인의 현실을 보여주었던 광주 고려인과 동행하다라는 제목의 특강 덕분에 고려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편견을 가진 학생들 모두 고려인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키스파에서 고려인 특별법 개정 전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모의국회를 진행하고 고려인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요?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고려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자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서프라이즈! 모의국회 이후에 저희는 모의국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려인의 인권을 위한 청원글을 작성하며 국민들 전체가 최대한 이 고려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몇 달 전에 진행됐던 333 운동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나요. 가까운 사람 3명을 지목하여서 고려인의 소식을 공유하는 활동이었죠. 처음에 3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소박한 활동이었지만 한 반, 그 다음에는 한 학년, 그리고 전교 학생들까지 퍼지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정말 선국적인 활동이어서 일개 부원이 저는 이 활동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도 기억이 나네요. 저도 한 학생의 지목으로 그 활동에 참여했었거든요. 333 운동 외에도 고려인의 인권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교내에 부착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덕분에 학생들이 고려인의 인권 신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많이들 알게 되었었죠. 이렇게 말해보니까 키스파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한 것 같네요. 에이 선생님, 설마 여기서 키스파 활동이 또 멈출 것 같습니까? 이 화면 말고 저를 봐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고려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면서 고려인을 알리는 배지와 그리고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보았어요. 이 활동 이후 얻은 수익은 모두 광주 고려인 마을에게 후원금으로 직접 전달하였고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보람을 느꼈죠. 이 배지와 스티커는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아서 이따가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선착순으로 3개와 배지 하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채은도 정말 말을 잘해줬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들 고려인에 대해 잘 알고 된 것 같나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을 밑거름으로 고려인이 한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외고고등학교 키스파였습니다. 바로 네,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 많이 제안해 주셔서 네,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많은 물론 홍보 활동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외동포청 건의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에다 올리신 이 건의요 몇 명의 동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세은 학생이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고려인에 대해서 이미 학생들이 조금밖에 못 알고 있어서 딱히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올려봤는데 총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3명의 분밖에 일단 동의를 안 해주셨고요. 이거를 계기로 저희는 우리가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걸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3명밖에 없는지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 지금 아까 처음에 고려인이 누군지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다 내라고 그래도 다수의 분이 대답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활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아예 누군지도 몰랐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의아해했는데 지금 여기 분들 중에서도 한 명 콕 집어서 고려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분명 대답을 잘 이렇게 원활하게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려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아마도 23명의 분밖에 저희의 이런 활동에 참여를 안 해주셨나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서연 학생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동그라미 배움터와 연계해서 고려인 학생의 학습 교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 함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자료에 캡처된 사진에는 제안만 했지 그 다음에 이게 연계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네, 동그라미 배움터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직접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직접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막 그런 배움터예요. 같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동그라미 배움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같이 실시해 줄 수 있나 하고 거기에 직접 제안을 해봤는데 약간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고 그냥 답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안산 떼골 마을이고 두 번째가 지금 광주 월곡동이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 월곡동에서는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고려인 지원 정책이 잘 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문제 인식이 현재 4세들도 뭐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또 그래서 계속 더 광주 월곡동으로 고려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현실인데 문제 인식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사례로 선생님은 이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심유한 학생 의견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 중에서는 광주가 살만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모여드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진짜 가가지고 특강을 듣고 거기 마을 목사님이자 그 관리자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임금과 그런 체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신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모여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사는 모습이 더 약간 안타까우면서도 네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한다면 이분들이 굳이 모여 사시지 않아도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중분들께도 한번 질의하실 시간 드릴게요. 네, 여기 손 한 분 들어주셨는데요. 네, 먼저 드신 분께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서 다채로운 팀에서 발표했듯이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여러 다문화 민족이나 재외동포 중에서도 고려인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아까 다채로운 그 팀에서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히 그 한국어 지원 교육에 대해서 초점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 개념은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 안에서도 되게 세분화로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중도 입국 청소년은 다문화이라고 인정되지만 고려에는 또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면서 지원 정액이 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딱 지금까지 정확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외국어고등학교 키스파 모둠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